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앵콜곡 청해 듣겠습니다. 네. 메디톡스. 물론 여러분 이거 절대로 추천주라든지 막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이렇게 기업을 분석했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컨빅션 바이네? 이게 50%가 상승률이 넘어가면 네. 자동으로 이제 바이콜에서 컨빅션 바이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절대 추천주 아닙니다. 추천주 아니고 투자의 모든 책임과 판단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 자, 그래서 메디톡스 이제 그 보톡스 네. 하는 회사인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왜 메디톡스를 골랐어요? 일단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라고 보통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노이즈라는 게 상당히 많이 껴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밸류 자체가 적절하게 평가받기가 어려운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소송전이라든지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밸류를 평가 못 받고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보고 메디톡스를 고른 건데 네. 어떻게 접근해 나가세요? 리서치할 때. 먼저 이제 뭐 당연히 소송 측면을 빼놓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메디톡스에 있어서 소송 측면은 상당히 중요하게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었고요. 대웅제약과의 소송. 네, 뭐 휴젤과의 소송, 휴젤도 네네. 있죠, 참.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소송 같은 측면은 플러스 알파 느낌으로 봐야지 어떤 기업의 본질적인 면을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메디톡스라는 회사 자체에 국내 그리고 해외 톡신 경쟁력에 관해서 좀 많이 리서치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승소했으니까 플러스 알파. 네. 승소했으니까 네. 플러스 알파긴 한데 어떤 향후에 모든 소송을 승소한다는 거를 가정을 하진 않았고 어, 네, 그래서 기업의 최대한 본질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메디톡스. 그러면 그때 발표할 때는 네. 한 몇 분 정도 피치를 했던 거예요? 피칭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15분 정도 했던 것 15분 같습니다. 정도. 저희도 조금 뭐 근데 저희는 압축해서 말씀을 네. 해주셔도 좋아요. 네. 예, 좀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일단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보톡스라는 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제 네. 보톡스라는 게 사실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톡스는 왜 보톡스냐면 이제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제제를 이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화시킨 회사가 엘러간사고 그 회사가 보톡스라고 명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툴리눔 톡신을 보톡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신 건데 이제 이 측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메디톡스가 국내에 처음 발생한 톡신 회사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해외 회사들이 이제 국내에 많이 톡신 제제를 팔고 있을 당시에 메디톡스가 등장을 하면서 국내 점유율 거의 과반 이상을 이제 먹었던 게 거의 한 10년 정도 되고요. 근데 그 다음에 국내 여러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휴젤이라든지 대웅제약이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국내에 엄청 많이 생겼는데 이게 상당히 국내 시장에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존재하는 보톡스 회사가 약 20개 이하 정도 됩니다. 네. 근데 미국도 5개, 중국도 공식 시장은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내 비정상적으로 이제 회사들이 좀 많은 상황인데 그 측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톡신 제제는 위험한 균주기 때문에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900년대 후반대부터. 근데 우리나라에 2000년대 초중반부터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생겼다는 거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좀 합리적으로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메디톡스가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휴젤이라든지 여러 회사들과 소송전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식약처 소송을 한번 맞았는데요. 네. 그 존재하는 제품들에 관해서 식약처 소송을 약 3개를 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톡신 회사들과 함께 걸린 게 대부분이긴 한데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국내 지배적인 업체였던 메디톡스라는 회사의 자체의 신뢰도가 낮아지게 됐고 그래서 이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던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지막 매출액 파트에서 조금 점유율 관련해서 다뤘었는데요. 저희가 일반형 제품으로 써놨는데 네. 이 일반형 제품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좀 베이직하게 2개의 제품으로 나눴습니다. 네. 일반형 제품은 뭐 엘러간의 보톡스라든지 그냥 모두가 톡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제품을 뜻하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제품은 이제 저희가 전해성형 제품이란 거를 하나를 저희가 여기 또 언급을 드렸는데요. 여기 또 코어톡스라는 제품이 이 회사의 전해성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다른 게 뭐냐면 일반형 제품은 전해성형 제품보다 조금 내성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게 그 소비자들이 좀 보는 측면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톡스도 자주 맞으면 내성이 생긴다. 네, 내성이 생겨버리면 효과가 없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건강상의 이슈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이 전해성형 제품 자체의 어떤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되게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결국에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인데
소비자들이 결국에 이 전해성 제품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이 전해성 제품이 좀 활발하게 판매량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국내에는 딱 제품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독일 회사 멀치사의 제오민이라는 제품과 네. 동사의 코어톡스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전 세계에도 이 두 제품밖에 없습니다. 전해성 제품은. 저내성형, 네. 그러니까 내성이 잘 안 네, 생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오랫동안 갈 수 있고 네네. 이 제품은 자주 맞아도 좋은.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팔 수 있는 네. 그 저내성형. 네. 왜냐하면 제품 자체 단가도 이 일반형 제품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비용 자체는 또 그만큼 안 들기 때문에 이게 영업이익단에서 기여할 수 있는 면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국내에는 제오민이라는 제품만 팔리고 있었습니다. 전해성 제품은. 근데 제오민이 한 17년부터 보시면 단 한 번도 어떤 매출액, 수입액 입장에서 꺾인 적이 없습니다. 제우미는 어디 거예요? 제오민은 이제 독일 회사인데 여기 보고서에 따로 담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독일 이제 회사 거. 보고서는 분량 제한이 또 있기 때문에. 독일 멀츠. 네, 멀치사의 제오민이었는데요. 네. 근데 한 번도 제오민의 그 성장세가 꺾인 적이 없고 거의 연평균 그 Q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0%씩 성장을 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21년에서 22년 넘어갈 때 성장률이 팍 꺾이는데 예. 그때가 바로 이 메디톡스가 본격적으로 코어톡스라는 제품을 국내에 생산해서 팔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아, 그때부터 독일 멀츠사의 저내성형 보톡스인 제오미는 꺾였고 그만큼을 메디톡스가 먹었다. 맞습니다. 전해성형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 코어톡스라는 제품이 이 독일 멀치사의 제오미라는 걸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효과가 동일한데 가격이 절반 이하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프리미엄 타겟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독일 게 참 비싸죠. 맞습니다. 예. 좋고 비싼데 네. 근데 코어톡스 제품 자체에 효과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따끈따끈한 뉴스가 이제 오전에 또 나왔는데요. 네. 이 코어톡스 제품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국가 출하 승인 받은 건수가 68% 증가했다는 겁니다. 수출. 네. 이제 해외에 갖다 팔 수 있게 승인을 해주는 건수인데 네. 그 건수가 68% 늘었다는 거는 지금 현재도 이 코어톡스란 제품이 연평균으로 엄청나게 빨리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라고는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네. 여기 추정? 보시면 네 이렇게 추정 Q 그러니까 저희가 이 보톡스가 또 톡신 제제가 여러 유닛이 있습니다. 뭐 여기 맞으면 25유닛 맞고 여기 맞으면 50유닛 맞고 뭐 허벅지 맞으면 또 100유닛 맞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네. 그래서 통칭해서 이제 보통 제일 많이 팔리는 게 100유닛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100유닛 기준으로 100유닛 몇 병이 팔리냐라고 이제 저희가 추정을 했던 건데요. 22년에 이제 확 늘어나는 모습을 여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건 이제 과거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고. 이 나와 있는 매출이나 이런 네. 측면에서 저희가 추정을 좀 많이 했던 거라서 왜냐하면 이 회사가 얼마나 파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별로는 비중이 뭐 사업보고서나 이런 데 나오진 않아요. 네 상품별로 비중이 나오진 않습니다. 아, 그래서 상품별로는 안 나온다. 네,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한 거고요. 거기다가 23, 24 거의 27년까지 지금 코어톡스 추정치가 있어요. 네,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회할 때 보통 5년치를 추정을 하기 때문에 네. 5년치를 추정을 해서 나타낸 거고요. 전해성 점유율이라고 여기 써놨는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전체 제품 대비해서 이 전해성 제품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냐, Q 기준으로 얼마나 차지하고 있냐 나타난 건데 이게 지금 현재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동일한 속도로 증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가정을 한 거고. 네, 맞습니다. 그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저와 같은 Q면은 매출액이에요? 아니면 뭐 유닛? 100유닛 병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수. 네, 100유닛이 한 병이라고 했을 때 네. 그 병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출액 과정에서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좀 뒤에 추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 파는 거는 이 코어톡스라는 제품이 메인이 될 거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단가도 높고 지금 자체 성장하는 추세 되게 괜찮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뒤에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뉴럭스라는 제품이 저희가 원래 메디톡신이라는 제품을 가장 많이 국내에 팔고 있었습니다. 네. 이 메디톡신이라는 게 제일 이제 생각하기도 그렇죠, 편하고 그렇죠. 대표 제품이었는데 이게 20년도에 식약처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팔지 마. 네, 제품 자체에 대해서 어떤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물론 가처분 신청을 해서 다시 판매는 하고 있지만 그때가 무슨 이슈였죠? 뭐 위생이었나? 그때가 뭐 그 국가 출하 승인이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이 이제 보따리상을 통해서 넘어가는 수출인데 네. 그거를 관례적으로는 기존에는 수출로 봤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수출이 아니라 내수로 보따리상 통해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따리상한테 파는 거는 내수 아니냐라고 되면서 어떤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승인을 못 받았다. 당국에서는 우리 이거 수출한다고 해서 승인해 줬더니 네네. 보따리 이상 통해서 그게 국내에 돌아다니고 있네? 너네가 잘못했지? 이거 우리가 승인 취소하겠어 이렇게 됐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 제품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회사들의 제품이 함께 걸렸었고요. 근데
메디톡신하고 그러면 네네. 저기 뭐야 뉴럭스? 네. 뉴럭스랑은 제재가 뭐 달라요? 똑같아요? 아니면 뭐 무슨 차이? 일단 개선된 제품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첨가물이다 이런 측면에서 좀 개선을 한 제품이 바로 뉴럭스인데요. 그럼 저거는 그러면 식약처에게 새롭게 승인을 받은 상반기 내에 받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받은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이미 작년에 이미 들어갔고요. 허가 절차가 보통 1년 정도 걸린다고 봐서 상반기 여름까지는 네. 이제 저희가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뉴럭스 같은 경우에는 메디톡신보다 개선된 제품인데다가 네. 과거에 국내에서 그 일반형 제품 중에 점유율을 거의 과반 정도 가져갔던 메디톡신이기 때문에 네. 그 메디톡신이라는 제품에 리스크가 발생함으로써 점유율이 낮아졌지만 리스크 없는 새로운 제품으로 그 제품을 대체를 할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회사는. 그래서 리스크도 없을 뿐더러 지금은 어떤 전략적인 감산이 원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메디톡신이라는 제품 자체가 국내에서는 어쨌든 그 소송 때문에 리스크가 존재했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해외로 오히려 돌려 팔게 되면 단가도 올라가고 그 리스크 측면에서도 해외에서는 조금 영향력이 덜하기 때문에 해외로 많이 돌려서 팔았고요. 근데 당시에 그 메디톡신이라는 걸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자체가 캐파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돌리니까 국내는 많이 못 팔았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 감산이 국내 쪽에서 많이 판매를 못 했었던 거고요. 근데 이 뉴럭스라는 거는 이번에 새로운 공장이 3공장에서 생산을 하게 됐는데 네. 3공장의 캐파가 상당히 큽니다. 6천억 가까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뉴럭스라는 제품이 그 메디톡시라는 제품의 국내 점유율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주가를 주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사실 장기간 이렇게 계속 무너져 내려왔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소송전 때문에 네네. 노이즈도 엄청 꼈었고 대웅에서도 막 여기 뭐 검찰 네네. 뭐 고발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요때 이제 12만 원대에서 팍 치고 올라갔던 건 승소 네, 맞습니다. 하면서 팍 치고 올라갔던 거고. 근데 제 주변 분들도 요 이때 이야기하기를 여기는 이제 최악이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심지어 소송에서 져도 거의 뭐 떨어질 게 없는 주가 수준이다. 이 정도면. 그래서 이렇게 배팅을 했던 분들도 있고 최근에 그래서 12만 원대에서 27만 원대까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는데 네. 리포트를 쓸 때 리서치를 할 때 네.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나 네네. 주가 측면에서 네. 더 이상 뭐 잃을 게 없다라든지. 당연히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도 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 차트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아까 보여주셨던 거랑 이제 비슷한 차트로 보시면 되겠는데 있었으면 진작 이거 뛸 걸 그랬네. 괜히 지금 손 차트를 지금. 초록색이 저희 메디톡스고요. 네. 노란색이 휴젤, 하늘색이 대웅제약입니다. 시가총액 그래프고요. 상대 비교해 놓은 거네요. 같은 네네 맞습니다. 범위 내에다가. 네, 시가총액으로 봤던 거고요. 근데 이때 당연히 이제 메디톡스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쭉 하락을 하게 됐는데 이 이유가 바로 뭐 해외 진출도 지연됐고 국내 점유율도 하락됐는데 이게 바로 풋모커가 취소 처분 때문에 이제 이때 많이 잃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때 휴젤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국내 점유율 1위는 휴젤이 됐습니다. 어부지리. 네, 뭐 휴젤 자체 당연히 경쟁력도 있겠지만 예. 이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에는 또 8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내려오게 됐는데 네. 이때 같은 경우에 이 회사 또한 풋모커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휴젤도. 그래서 또 내려오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대웅제약이 또 승승장구를 하다가 최근에 동사가 이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물고 물리는 싸움이었는데 네. 요즘에 그 돌아다니는 짤 있잖아요. 그거 뭐 지진이 나서 옆에 집이 무너지길래 구경을 하러 갔는데 우리 집 뒤돌아보니까 우리 집도 무너지고 있었어요. 네, 거의 지금 막 저 3사가 막 그렇게 흘러왔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일단 타임라인 자체는 저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구나. 네, 이건 상당히 이제 작성했던 친구들이 고생을 많이 했던 차트인데요. 그래픽까지도. 네, 근데 결국에 이 차트가 보여줘야 되는 거는 네. 이제 이 세 회사 다 수익성은 빵빵합니다. 왜냐하면 네. 톡신 제재 자체가 아직도 잘 팔리고 잘 있고 팔리니까. 미국이나 중국에서 저희가 시술 건수를 봤을 때는 시술 건수 톡신 시술 건수 자체가 연평균 거의 20% 중반대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또한 빠른 속도로 거의 20% 넘는 속도로 이 Q 그 100유닛 병 판매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엄청 아직도 많네요. 엄청 맞아. 네, 아직도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아까 뭐 투자 포인트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거를 쓰고 핵심 포인트로 잡은 거는 아까 그 저내성형을 네네. 잡은 거고 네. 거기에서 기존의 메디톡신은 품허가가 취소가 됐지만 네네. 신제품이 기대가 되고 네네. 그 두 가지가 얹어지는. 거기에다가 메디톡신이라는 것 자체가
다 가처분 신청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 네, 그래서 이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팔고는 있는데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품을 아예 새로운 제품으로 대체를 하는. 물론 이제 본안 소송 갈 때까지 본안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네네.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메디톡신을 팔고는 있지만 네, 맞습니다. 뭔가 플랜 B는 준비가 돼 있다. 네네, 이런 맞습니다. 측면에서. 네네. 그리고 또 다른 뭔가 투자 포인트가 있었나요? 네, 일단 좀 그냥 간단하게 해달래 놓고선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빠져듭니다. 제가 사실 말씀은 네. 미리 좀 초대할 걸. 항상 이런 거 주가 오르기 전에 나오지. 이제 전화해놓고 네, 내가 나왔어야 되는데 농담입니다. 이제 제가 사실 말씀드리는 게 거의 국내에만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이제 사실 해외가 또 있습니다. 해외. 미국이랑 중동, 중국이 또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지금 지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 같이 지연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휴재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승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동사의 중국향 영업력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현지 지금 JV, 현지 합작법인과 합작법인 파기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소송을 건 거긴 한데요. 뭐 사실 저희 쪽 입장에서도 그 회사랑 합작법인을 유지할 유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5년이나 허가를 못 받았던 합작법인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뭐였죠? 이제 블루미지의 블루미지. 자회사인 젠틱스라는 회사인데요. 네네. 네, 그 회사랑 지금 합작법인을 맺었다가 5년째 지금 허가를 못 받고 있고 그리고 그 회사랑 지금 파기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너네 부진하니까 나가. 사실 그 회사가 저희 메이톡스한테 소송을 건 거긴 한데요. 먼저. 네, 이게 명확하게 요인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네.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이 되는데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왜 너네 자꾸 보부상 통해서 파냐? 우리 통해서 정식으로 팔아야지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건 불확실한 정보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알려주질 않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 소송이 걸려버린 제품을 지금 중국에 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메디톡신이라는 제품의 중국 수출명이 뉴로녹스거든요. 네. 근데 그 제품 자체를 지금 중국에서 허가 조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합작법에는 유지할 유인이 현재 없고 그래서 톡신 제재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진이 상당히 많이 남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그 협력사들이 앞다퉈서 그냥 너 쟤네랑 깨졌으니까 우리랑 하자라고 되게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측면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거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문제가 그러면 허가인데 네. 이제 중국 허가 당국이 NMPA라고 합니다. 근데 네. 그 NMPA 실사단이 연내 방한하는 게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24년 하반기 정도에는 좀 가시적인 어떤 매출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NMPA가 올해 내에는 들어와서 실사를 할 예정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출 쪽도 그럼 지금은 완전 스톱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계속 수출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의 수출인데요. 그 저희가 보통 로우라고 하죠. 레스트 오브 월드라고 하는데 네. 그 정말 많은 국가 한 3-40개국 되는 국가에 계속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정말 많은 국가들이라서 그거는 뭐 일일이 추정을 하긴 조금 어렵고요. 그것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서 수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세계 최대 시장은 중국이랑 미국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동사는 현재 중국에는 보부상을 통해서 팔고 있지만 정식으로는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미국 또한 지금 이제 FDA 곧 있으면 그 FDA 허가 신청을 넣을 예정이고요. 2년 정도 걸릴 거로 판단을 해서 25년 하반기 정도에는 저희가 미국 쪽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회사 쪽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회사 쪽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이거는 FDA의 승인 시기를 뭐 투자자가 직접 맞습니다. 예측하기는 좀 사실은 불가능한 측면이 있고 회사 측이 또 스케줄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가 더 있나요? 아니면 약간 뭐 밸류 측면을 좀 사실 중동도 있긴 한데요. 중동. 네, 중동 같은 경우에는 톡신이 생물형 제재이기 때문에 예.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할랄 인증 없이 팔았었는데 언젠가부터 이게 화제가 되면서 거의 2010년대 중반부터 할랄 인증을 받아라라고 얘기가 나와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톡신을 못 팔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동으로.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이 다 비동물성 제품입니다. 비동물성이요. 그래서 할랄 인증을 받는데 그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현재 중동 현지에 지금 뭐 공장 설립하는 부지도 MOU를 맺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만간 가시적인 어떤 스텝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시기를 추정하거나 하기에는 네, 24년 하반기부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제가 적지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아까도 이제 노이즈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기 소송도 계속되고 있고 또 대웅이라는 회사도 만만한 회사도 아니고 맞습니다. 또 휴재까지 걸려 있고 뭐 식약처랑도 싸워야 되고 뭐 보부상 뭐 그냥 어디 뭐 해외 벤더사랑도 싸우고 있고 그러면 저기는 사실상 전쟁터 아니냐라고 해서 너무 머리 아파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반면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주가인 거야.
들여다봐야 돼. 뭔가 이 야수의 심장처럼. 약간 그 후자였던 거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예. 소송 입장에서는 저희가 웬만하면 다 걸어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예. 전쟁을 해서 그냥 육탄전으로 서로 그냥 죽고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예. 상대방은 그냥 광활한 개활지도에 있고 예. 저희는 참호를 파고 들어가서 오. 기관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했어요 멘트? 네, 방금 생각났습니다. 하다 보니까 되죠 이게. 네, 멘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방송이 좋아요. 그래서 참호를 파놓고 나는 조준 사격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승소 가능성이 당연히 높으니까 거기서부터 네. 접근을 한 거고 네네. 지금 그 리스크는 어느 정도 넘어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뭐 주관적이든 뭐든. 일단 소송 자체가 일단 베이스 올 베어가 아니라 베이스 올 불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라기보다는 결국에 지금 요새 또 주가가 많이 반응하고 있는 이유가 찌라시가 많이 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어디랑? 그 둘 다 휴젤이랑 대웅제약이랑. 왜냐하면 저희가 미국 쪽에서 지금 휴젤이랑 재판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대웅제약이랑은 또 국내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두 회사들이 계속 팔기 위해서는 어쨌든 동사랑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동사가 그 회사들의 매출에 계속해서 몇 프로 로열티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고 나 그 찌라시 재작년에도 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사실 1심이 이미 승소를 또 했기 때문에 네. 상황이 달라졌다. 네, 왜냐하면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1심이 이미 패소를 해서 2심도 패소하게 되면 이게 사실심이 끝이기 때문에 또 가처분을 못 하고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새 또 많이 블로그나 이런 쪽에서 휴젤 재판 내용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휴젤 쪽에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그런 분들은 아니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이 재판까지 따져봐야 돼?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사실 뭐 저희가 어디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풍산 아니면 뭐 LIG 넥스원 이런 기업 투자를 할 때 뭐 향후에 누가 탱크를 얼마나 가져갈 것이다라는 것 자체를 예측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렵죠. 네, 근데 그거 자체를 저희가 어떻게 각각의 뷰를 갖고 예상을 하고 뭐 프로젝션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 같은 측면에서는 이게 주가 영향을 주는 면이 있는 이상 당연히 고려를 해서 공부를 해보고 밸류나 투자 의사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소송의 결과는 예측의 영역 그 밖에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베이스 아니면 베어 그런 상황이면 그게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결국 베이스는 깔려있고 베이스 올 불이기 때문에 소송이 패소해도 회사 걸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친구가 공부 많이 한 친구네. 그 베이스, 베어, 불.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져도 나쁘지 않고 네. 이기면 대박이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박성진 대표님이나 같이 투자자분들 최준철 대표님도 그렇고 많이들 이야기해 주시는 틀려도 쪽박은 아니고 틀려도 어느 정도 좀 주가는 하방이 방어가 되고 하방이 막혀있는 맞히면 대박인. 막혀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메디톡스를 그 시점으로 보고 혹시나 주가 뭐 차트나 이런 거 보시고 저거 지금 바닥 대비 2배 이상 올랐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저 친구 지금 12만 원대 나와서 얘기했어야지. 27만 원에 나와서 말이 되냐고. 그렇게 혹시 따지시는 분들이 30만 구독자 중에 한 15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사실 저도 12만 원대에 나올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죠. 저도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면 그때는 1심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안개 속에 있을 때니까 맞습니다. 그 주가였던 거고. 네. 근데 사실 뭐 밸류 측면에서 보면 그 기업의 본질적인 어떤 그 향후에 발생하는 매출을 땡겨오기도 하지만 센티멘트 측면을 되게 많이 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DCF나 아니면 멀티플을 통해서 하는 밸류에이션이 다르게 나오는 것처럼 이 측면에서도 현금 흐름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지금 당장 발생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 회사가 여기 만약에 소송전에서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음으로써 이 국내에 존재하는 보톡스 3개의 회사들, 톡신 제제 회사들 중에서 가장 탑픽이 될 수 있다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센티먼트 측이 더 크게 반영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측면에 있어서는 18년, 19년 때만 해도 거의 타겟 프라이스 100만 원을 받던 회사였기 때문에 근데 뭐 당연히 그 시점이랑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자체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이 노이즈가 껴서 밀려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노이즈를 빼고 보더라도 회복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한번 좀 체크해 볼까요? 네. 밸류에이션 그 예전에 진짜 뭐 목표 주가 100만 원 나오고 막 얘기 나오고 했었는데 컨빅션 바이 거의 강력 매수 이런 느낌이에요. 네네. 목표 주가가 37만 7천 원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네. 네. 저희가 히스토리컬 P 밸류에이션을 가져왔고요.
저거는 1년 목표 주가가 어떻게 돼요? 저희가 1년 목표 주가를 37만 7천 원으로 했고 네네네. 이제 펄을 저희가 37.8을 가져왔습니다. 저 목표 주가가 37만 7천 원이면 네. 한 38배 정도 되는 BR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EPS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저희가 당장의 EPS를 가져온 건 아닙니다. 24년. 네, 왜냐하면 이때 자체 EPS와 이 18months 포워드 펄을 가져왔는데요. 18개월 선행.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문을 가지실 분들도 좀 많으실 보통 거라고. 12개월 선행 네, 맞습니다. EPS를 가져오는데.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지금이 중순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23년도 이제 허리가 꺾이는 지점. 네. 뭐 제대로 밸류에이션을 가져오려면 사실 6months 포워드를 가져오는 게 잘 23년 밸류를 보는 데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희가 24년을 가져오게 된 이유는 23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단에 상당히 노이즈가 많이 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 그 법무법인의 소송 성과급이 거의 몇십억 가량 나가고요. 거의 대웅제약하고 메디톡스가 로펌들 먹여 살린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비용이나 아니면 어떤 그 향후에 하반기에 뉴럭스의 본격 생산이나 뭐 미국 진출하려고 지금 놔두는 이 공장이 있는데 그 이 공장의 메인테넌스 비용 같은 게 일회성 비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정비. 네, 유지비. 그래서 23년 영업이익 가져오면 이게 어쨌든 저희 쪽에서 밸류에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더 긴 퍼랑 더 긴 이제 EPS를 들고 와서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때 기대감이 이제 신제품 그리고 뭐 해외 진출 예.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기대감은 거기에 더해서 소송, 승소 그런 기대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때 펄을 그대로 가져와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대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과거의 밸류에이션을 지금 적용을 해보자. 네네. 그래서 37만 7천 원에 상승률이 이 정도 나왔고요. 저희가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DCF로도 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현금 흐름 할인법. 맞습니다. 그래서 잉여연금 흐름 할인법으로 진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정 주가가 이 정도 나왔습니다. 32만 4,500원인데요. 근데 이 5만 원의 차이는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시장에 이 회사를 정말 그냥 근본적으로 현금 흐름만으로 보냐 아니면 현금 흐름에 얹어서 센티먼트 측으로 같이 보냐. 센티먼트 측으로 보면 5만 원이 더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주가라는 게 다 계산된 대로 그 산수처럼 되는 건 결코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앙드레 코스토네이 제일 좋아한다고 했는데 네. 앙드레 코스토네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2 더하기 2는 4가 아니라 네. 2 더하기 2는 5 빼기 1 혹은 3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주식시장이다. 네, 맞습니다. 예, 맞나요? 네,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에 센티멘털이 붙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위아래로 진폭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18개월 목표 주가로 37만 원대. 네, 맞습니다. PER 한 38배 정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사실 따로 준비를 한 건 없는데 네. 이 자체 준비할 때 공부를 정말 다 같이 많이 했었어가지고 어. 아마 어느 누구를 불러와서 여기 앉혀도 그만큼은 저보단 잘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찬우 학생 혼자 한 건 아니고 당연히 아닙니다. 아까 이제 팀원들 네네. 같이 한 거고 또 이제 팀원들이 그러죠. 야, 너 왜 혼자 깔때기는 혼자 대고 있냐 막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혹시 이 메디톡스 자료 저희가 와이스트릿 구독자분들하고 좀 공유해도 돼요? 네네, 물론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와이스트릿 와이즈 클럽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있거든요. 저희 누구나 다운받으실 수 있는 자료실에 와이즈 클럽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댓글,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